주경야독에서 구무원 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송현 강사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무원 행정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하고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무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총론과 강론이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총론의 범위는 20문제에서 23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2문제에서 4문제가량 또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4문제가량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2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8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어느 파트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의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쉽게도 18년도 문제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9년도, 20년도의 문제를 위주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그 중에서 총론은 크게 4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법 통론이라는 파트고요. 여기는 행정법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17년도 이전에는요. 그 전에 이제 13년 정도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변함없이 서론 부분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문제 유형이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에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17년도에는 1단원이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요.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20년도에는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9문제에서 5문제, 3문제,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이 1단원은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문제가량에서 5문제 정도 사이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1단원에서 25%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5문제 중에 한 6문제에서 7, 8문제까지도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점차 줄어서 이제 3문제, 뭐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맥시멈 25%,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또는 행정법의 효력 파트, 법률 유보 파트, 공법 사법관계 파트 여기를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보호 원칙은 이전에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년도에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보호 원칙은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법률 유보 파트는요. 이제 어떤 작용을 할 때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 행정직에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범위 중에 하나예요. 법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효력 파트에서 행정법의 효력에 대해서 특히 시간적 효력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행정법이 여기서부터 시행이 되면요. 행정법의 효력은 이렇게 시행일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 과거로 되돌아가서 효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급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효력 중에서 시간적 효력과 소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 관계를 제가 표시한 이유는요. 여기는 문제 유형이 아주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단답형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문제를 길게 늘려서 낼 수도 있고 박스형의 문제로 낼 수도 있고 뭐 공법 관계는 몇 개인가 개수를 묻는 문제로도 낼 수 있고 굉장히 문제 유형의 다양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공법과 사법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파트를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속 19년, 20년도에 출제가 됐던 통챙이 파트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들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요. 사실은 1단원의 끝부분입니다. 일행직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비중성 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신고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 바로 2단원인데 이 단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의 출제 비중을 보면 8문제, 7문제, 6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책을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다 집어넣게 되면요. 거의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데가 바로 이 파트예요. 그럼 선생님 왜 뺐어요? 저는요. 그걸 4편, 구제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편보다 저는 4편의 문제 출제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일반적인 행정법 책은 2편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로 33%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1문제 가량 출제가 된다. 6문제에서 11문제가량. 그러니까 25%에서 30%를 웃도는 그만큼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건 행정지도라는 파트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행정입법이라든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분량도 많은데 출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라 그래서 행정행위 중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의무 부과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을 하면 이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수단들인데요. 얘가 17년도에는 3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9년도, 20년도에는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굉장히 비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행직 시험에서도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25문제 중에 2문제 10%도 안 되게 아주 조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도 공부할 게 좀 많은 편에 들어가죠. 그래도 한번 들으면 또 알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4편이 중요해요. 자, 저는 6개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2편에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주로 보면 5문제가량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법이 7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지금 출제를 5문제가량 그러니까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행정절차고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 정보공개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국가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4편의 구제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손실보상 파트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4문제에서 6문제가량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20년도에는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심판과 소송과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섞어서 내놓은 판결에 대한 설명문, 판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이런 종합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아마도 얘는
세 문제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종합 문제는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거는 판례 위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론 부분은요, 조직법과 특별행정법, 개별행정법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전에는 주로 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개별행정법 중에서 공무원의 징계,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강론의 비중이 좀 떨어져 있고요. 또 하나, 과거에는 나오던 부분이 요새는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론의 비중은 좀 떨어지는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량. 최근에 병역법이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편에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자주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병역법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남자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법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강론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출제 비중은 그닥 높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